이 배우자가 조금 외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의심해볼 그런 뭐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제일 1위가 예.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의 보고가 41%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는구나. 네, 대부분 그 뭐 SNS, 그 카카오 예. 그리고 지운 줄 아는 삭제를 했는데 이게 카카오톡이 약간 뭔가 에러가 나서 다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키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퇴근 무렵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는 특정 번호 이런 걸로 많이 잡고 또 하나가 주변에 남편 주변에 돌싱이 있으면 꼭 같이 사고를 쳐요. 요거 아주 유력합니다. 네, 맞아요. 요거 돌싱 맞아요. 친구 있다? 요거 근데 맞아요. 걔랑 주로 6시 반, 7시에 저녁 무렵에 만난다? 둘이 소주 자주 먹으면. 100% 사고야, 그거는. 네. 그리고 둘이 같이 2위는요. 사고를 쳐. 네.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가 35%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예를 들면요? 근데 예를 들면요. 너무 다정하게 끌어안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별로 키스도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다른 뭔가 씩 웃으면서 와서 키스를 한대요. 그 여자 상상하는 거야. 잘못 생각한 거죠. 그 여자로 보인 거예요. 와이프가. 남자가 아니 뭐 상상하기 따르지 안 해보면서 남자가 어수룩하다니까 그걸 지 딴에 지우려고 그러는 거지. 머리들이 나빠요. 3위는요. 지인과 친구 등의 제보입니다. 12%였는데요. 제보. 생각보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남편과 불륜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좁습니다. 한 달이면 그렇죠. 건너면 다 알아요. 네. 진짜 조심해야 그리고 돼요. 4위가 상대 여자가 연락을 직접 해서 알린다가 10%였어요. 10%요? 그냥 자기가 나 니네 남편과 바람났다 이 멍청아 이러고 끊는데요. 자기 번호를 남기고 끊는데요. 근데 보통 여자 이름을 입력은 안 시키잖아요. 바람피는 상대한테. 아니, 그래서 보통 무슨 뭐 바람피는 남자들이 그렇지, 김정훈 이런 식으로 김과장 뭐 적어놓고 이런 뭐 식으로. 교수 누구라고 적어놓고 김영미면 뭐 만약에 김영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한다는 우리 친구 거예요. 하나가 전부 다 건축허 보는 친구인데 이제 여자 이름이 경희야. 그러면 경희 건재. 건지가 뭐예요? 건축자재. 건축자재. 경희 거래업체, 건재. 거래업체 같이. 그리고 뭐 여자 이름이 영자면 뭐 영자 뭐 인테리어, 영자 인테리어. 모래 인테리어. 그러니까 앞엔 전부 여자 이름인데 뒤에는 전부 이렇게. 근데 잠깐만요.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아니, 너무들 막 하시잖아요. 다 병원 이름이에요. 아니 그런다고 안 걸리나? 김소아과, 박치과, 강소아과 이런 식으로 다 병원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연예인들은 자기 뭐 하는지 직업 아세요? 따라해요. 보통 뭐예요, 교수면 김 교수, 뭐 박 교수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뭐 기자면 이 기자, 김 기자 해놓고 그런 식으로 자기 직업에서 나오는 걸로 많이 해놓고 연예인들은 다 저거예요. 저 최규곡 작가, 김영미 작가. 그렇죠. 전부 작가입니다. 전부 작가예요. 전부 작가예요. 거짓말이 한계가 있네요. 네. 아주 색다른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항상 근데 왜냐면 너무 색다르게 해놓으면 자기가 까먹어. 이게 뭐였지? 나이 40 넘어가면 까먹거든.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부인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혼자서 문자 보면서 문자를 넣으면서도 입이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도 그냥 너무 좋아서요. 이게 크게는 못 웃고요. 눈이 그냥 스마일을 띠고 있대요. 근데 요즘에 딱 의심이 들면은요. 차키, 지갑, 핸드폰 세 개 딱 압수하죠. 그러면은 꼼짝을 못 한다는 아무도 거예요. 못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 여자한테 도망가라 내지는 자기 친구한테 나하고 말 좀 맞춰달라 이 얘기를 이제 이 알리바이를 해야 되는데 네. 와이프가 그거를 딱 세 개를 압수하고 이제 추적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꼼짝 못 전화번호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지. 매일 본 앤데도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핸드폰에 저장돼 있으니까. 바람피는 제1의 조건은 핸드폰이고 핸드폰 단속이 심해지는 거지. 갑자기 잘 때도 머리맡에 둔다거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갖고 들어간다든가 비밀번호 걸어놓고. 그래서 어떤 부인들은 그 비밀번호 잘 때 막 그거 이제 알아내려고 하다가 그 핸드폰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안 되는 거야. 잠금이 되지, 알아봤더니 잠금. 부인이 그걸 계속 밤새도록 해본 거예요. 그게 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규진 PD도 뭐 그런 에피소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연예계에도 많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예. 연예계에는 뭐 탤런트들이나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비밀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대시하는 사람도 많고 예. 공격해 오는 사람도 많고 잘스럽게 막아내는 게임인데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정해놓은 선을 넘어오면 되게 남녀들은 못 견디고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생기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누가 와서 항상 절제된 생활, 갖춰준 이렇게 매니저도 누구 감시하는 생활 이런 곳에 있다가 누가 와서 대시하게 되면 그 선이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윤형식품 뭐 전부 전화번호는 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전화번호가 2개쯤은 되고요. 그렇죠. 주영호 씨도 2개쯤 되잖아요. 매니저 이러세요? 그래서 두 개구나. 매니저 이름 하나, 본인 이름 하나. 뭐 저는 이런 잠금 장치도 안 해놓습니다, 저는. 왜 이러세요? 방금 장치 안 해놓은 핸드폰을 와이프한테 항상 놓쳐. 다른 전화가 있고. 다른 전화는 차에다가 숨겨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나고 스토크인 것 같아요, 노출되는 스토커. 불륜의 비율과 영원히 은폐되는 그 불륜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90%는 은폐된다고 봐요. 90%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특별하게 사건화되고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광범위해요. 인생의 전체 과정에서 흘끼들끼 딴 마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좀 사람들이 이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되고 있고 이제 서구 같은 건 다 1인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닮아가요. 지금 이혼율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쨌거나 이제 여자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이제 가족도 지켜지고 요즘에는 이제 결국은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거는 엄마의 몫인 것 같아요. 엄마. 이건 여자라기보다는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건 특히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보호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지. 여자들이 진짜 이제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뭐 나도 좀 있으면 나도 외로워, 뭐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고 좀 있으면 뭐 나도 힘들고 뭐 이러면서 같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세상이 좀 힘들죠. 특히 힘들죠. 애들한테 힘들죠. 애들한테. 네. 근데 이제 아니, 바다 양성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께서도 자기 인생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아니죠. 그게 무슨 인생의 희생이야. 일부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아니 아이를 위해서 그거는 사나?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선택이니까. 개인의 예. 선택인데 아니, 엄마로서 근데- 그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아이를 양소영 선택하기가 변호사께서는 너무 이제 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으니까 또 이렇게 남편의 특이한 징후라든지 불륜을 하고 있는 남편의 이런 거 어떤 수상하다. 이런 건 의심해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부인들이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알아차리죠. 아까 휴대폰을 갑자기 관리를 많이 한다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내역을 보면은 이상한 데가 나타난다. 안 가던 식당을 가거나, 하거나. 그 초짜지. 다 현금 써요. 현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눈치를 많이 채시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그 오감, 육감이 발달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싶어가지고 그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갑자기 여자가 전화가 와서 실제로 그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러나라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럴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불륜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꿰차고 싶은데 본부인하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통계를 보면 불륜 남편을 용서를 못하고 이혼했다가 18%밖에 안 돼요. 아, 이혼한 게요? 네, 그리고 용서하는 경우가 30%고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이혼 안 했다가 52%니까 사실 대부분은 정말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참고 사시고 하거든요. 한국 사회가 아직은 네. 여성들이 이혼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불리하고 또 경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75세 드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남편이 바람핀 거 참고 가정을 일군 거죠. 근데 할아버지 나이는 80이 됐는데 또 바람을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혼을 제발 이제는 하라고 남은 여생이나 좀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하셨어요. 내 평생 일군 재산을 지금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주면 그 여자가 와가지고 또 가져갈 텐데 내가 누구 그거를 좋은 왜 짓 해주냐 하냐고. 누구 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80에 바람을 피우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정말 아, 잠깐만. 저희 노인 폄하 방송이니까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잠깐만. 바람 폈을 때 그 징조가 뭐냐면 예. 네.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뭐냐면 제가 일? 했던 것 중에 예. 갑자기 종교를 이제 믿는 종교를 믿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회개하려고 그러는 예. 건가? 상대 여자가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여자가 40대 주부인데 이제 한 20 몇 살 된 젊은이하고 바람이 났어요. 남편이 사업 잘 되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회 이런 데를 간 거예요. 부인이 기도한다, 네 사업 잘 되라 기도하러 간다 하면서 아침에 그 젊은 사람 만나서 새벽에 교회 안 가고? 교회는 뭐하러 가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교회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의에 걸리냐 하면 예, 예, 왜 걸렸어요? 어느 날은 이제 그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답답해서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남자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덜미에 잡힌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왔대요, 그거는? 조금 뭐 늦잠 잘 수도 있고. 아니, 기도를 매일 아니 꿈꾸던 시간에 해야지. 그런다고 집으로 전화하는 애는 또 뭐야? 그러니까요. 워낙 본인이 안 오면 급했겠죠. 안 오면 안 오는다 당신. 하면 되지. 세상에 없는 거 두 가지가
자 공짜 없다. 당연히 저질렀으면 대가를 그만큼을 치러야죠. 치러야 대가를 돼. 치러야지. 공짜 없다. 그다음에 세상 비밀 없다거든. 두 가지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다 이게. 우리 동네는 전에 살던 동네인데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그 동네 뭐 수십 집을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하고 뭐 가끔 뭐 이렇게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아예 아주머니 뭐 고생하시네 들어오세요. 와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지. 그럼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아유 이 집은 뭐 아저씨가 뭘 하시는 댁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몇 년을 드나들다가 이제 A동에 가서 이제 그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동 아저씨 사진이 B동 아줌마네 집에 둘이 이러고 있는 거야. 똑같은 아저씨야. 이게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집 주인인지 저 집 주인인지. 그 결과적으로 이제 둘통이 나고 한동 나서 이 사람 늘 그랬대요. 아침에 저 주인 아저씨가 내가 새벽 운동 좀 갔다 올게. 추리닝 입고 그 집 B동으로 가는 거야. A동 가서 나와가지고 동네 이제 한 바퀴 뛰고 깨고는 걸로 가서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고 오는 거야.